미국 뉴욕 출신 인기 여행 블로거 에밀리 워커가 한국 여행 중 촬영한 영상이 글로벌 화제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의 충격적 진실이란 제목의 이 영상은 48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죠. 영상 속 에밀리는 서울 지하철역, 경복궁, 시장, 골목 어디서나 발견한 이곳을 연달아 보여주며 깨끗함과 첨단 시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도 존재하기 어려운 부분을 비교하는 장면이 많은 외국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인프라의 부끄러운 실상을 드러낸 영상이라 평했으며 영국 BBC는 서구가 배워야 할 아시아의 서비스라는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온 에밀리 워커라고 해요. 30대 여행 블로거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죠. 여행을 업으로 삼다 보니 세계 각국을 다녀봤는데 최근 한국 방문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것도 의외의 이유에서였죠. 바로 한국의 화장실 문화 때문이었어요. 화장실이라고?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미국인인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한국의 공공 화장실은 제가 지금까지 여행했던 그 어떤 나라와도 확실히 달랐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14시간 넘는 긴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깨끗함에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국제공항이니 당연히 깨끗하겠지 싶었죠. 하지만 이게 한국 전체의 기준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각 역마다 화장실 표지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하기 꺼려질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호기심에 이끌려 강남역에서 화장실을 찾아봤어요. 와, 이게 정말 공공 화장실이야? 놀랍게도 지하철역 화장실은 청결했고 비누와 화장지가 넉넉히 구비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무료였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대부분 돈을 내야 해요. 뉴욕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화장실 한 번 이용하는데 $12나 유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바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렸어요. 미국 친구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역 화장실이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 화장실보다 깨끗해. 라고요. 진짜? 무료라고? 동전 안 내도 돼?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한국 여행 첫날, 시내 관광을 하면서 느낀 큰 안도감 중 하나는 바로 화장실 걱정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유럽 여행 때는 화장실을 찾아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사거나 유료 화장실을 위해 항상 동전을 준비해야 했죠. 런던에서는 화장실 이용료가 0.51파운드 약 1일 500원이었고 파리는 약 12유로 약 1 5,300원이었어요. 로마에서는 관광지 주변 화장실이 대부분 12유로였는데 청결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았죠. 여긴 다르구나. 서울 도심 곳곳에 무료 공공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화장실들이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었죠. 청소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명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대형 백화점의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비대 세정 기능, 센서식 변기와 세면대, 화장대까지. 미국의 고급 호텔 수준이었죠. 게다가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게 보통 백화점 화장실의 기준이라고 라며 감탄했던 기억이 나요. 한국인 가이드 미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공공시설이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니 당연히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화장실은 누구나 매일 이용하는 필수 시설이니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이 설명을 들으며 문화적 차이를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보통 낮고 좋은 서비스를 원하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공공 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품질로 제공되고 있었죠. 이렇게 한국 여행 첫날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문화적 차이에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을 통해 한 나라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철학과 문화를 엿볼 수 있었죠.
앞으로의 여행이 더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화장실 문화부터 다르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행 첫날 밤 호텔에 돌아와 여행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당신은 화장실부터 나를 사로잡았군요. 이게 첫날인데 앞으로 며칠이 정말 기대되네요. 서울 여행 이틀째, 저는 점점 더 한국의 화장실 문화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호텔 창문으로 분주한 서울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오늘은 어떤 곳에서 놀라운 화장실을 발견하게 될까? 라고요. 웃기죠? 여행에서 화장실이 주요 관심사가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아침 식사 후 가이드 미나를 만나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미국과 한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진정한 공공 화장실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의 화장실은 식당, 카페, 쇼핑몰 안에 있고 대부분 고객 전용이거나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큰 문제예요.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화장실을 찾기 위해 카페에 들어가서 $45짜리 커피를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패스트푸드점을 찾아야 하고요. 일부 공원이나 기차역에는 공공 화장실이 있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가능하면 피하게 돼요. 경복궁에 도착했을 때 관광객들로 붐비는 것을 보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경복궁의 화장실은 놀랍게도 깨끗했어요. 미나에게서 들은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유명 관광지일수록 화장실을 더 잘 관리한다고 해요. 이 말을 들으며 미국 관광지들의 화장실이 생각났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워싱턴 DC의 내셔널몰, 샌프란시스코의 피셔맨스 워프. 모두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화장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미국에서는 공공장소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행할 때 항상 휴지와 손소독제를 가방에 넣고 다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거의 모든 화장실에 휴지와 비누가 있으니까요. 경복궁을 구경한 후 인사동으로 이동했어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던 중 화장실을 이용해봤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점을 발견했죠. 처음으로 한국식 비데를 경험해봤어요. 미국에서는 비데가 거의 없거든요. 일부 고급 호텔이나 부유한 가정에서만 볼 수 있는 시설이에요. 미나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비데가 꽤 일반적이라고 해요.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거의 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그 편리함에 감탄하게 되었죠. 찻집에서 나와 인사동 골목을 걷다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좁은 골목 한쪽에 공중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죠. 미국에서는 이런 작은 골목에서 공중화장실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좁은 골목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다니 놀라워요.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작지만 깨끗했어요. 화장지, 비누, 심지어 핸드드라이어까지 갖춰져 있었죠. 여행자에게 이런 편의시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뉴욕의 많은 카페들은 화장실 문에 자물쇠를 달고 영수증을 보여주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 같은 도시들도 비슷해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화장실 찾기가 정말 큰 문제예요.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과 함께 여행할 때는 더 큰 스트레스가 되죠. 그래서 미국에는 웨어2 위소변 볼 것 같은 화장실 찾기 앱이 있을 정도예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저는 미국과 한국의 화장실 문화 차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시설의 차이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차이처럼 느껴졌죠. 미국에서는 뭔가 좋은 것을 원하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비싼 카페에서 음료를 사거나 쇼핑몰에 가야 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깨끗한 화장실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 같아요. 서울 여행 3일째, 저는 이제 한국 화장실의 진정한 팬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여행 일정을 확인하면서 오늘은 어떤 화장실을 경험하게 될까 하는 기대감까지 생겼으니까요. 웃기죠? 하지만 여행자에게 화장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랍니다. 오늘은 가이드 미나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통 가옥들을 구경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관심사도 있었어요. 바로 이런 전통적인 지역에서도 현대적인 화장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북촌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화장실 표지판이었어요. 관광 안내소 근처에 깔끔한 공중 화장실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여기도 역시 깨끗했어요. 화장지, 비누는 물론이고 핸드 드라이어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답니다. 미국의 역사적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을 찾기 어려워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70대인데 미국 여행을 할 때마다 화장실 문제로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항상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어느 박물관은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거기서 꼭 들르자 이런 식으로요.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북촌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한 후 우리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공원으로 향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공중 화장실을 발견했고 저는 계속해서 감탄했죠. 한국의 화장실은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공원 화장실이 대부분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공 화장실 관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요. 청소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청소하고 비품을 채워넣죠. 또한 대부분의 공중 화장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훼손하는 사람들도 적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공공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한 사회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태도와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척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서는 공공 서비스에 돈을 쓰는 것을 종종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니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가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는지 알겠어요. 오후에는 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했어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이 건물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전망대에 올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감상한 후 역시나 화장실을 이용해봤어요. 이건 마치 우주선 같아요. 롯데월드 타워의 화장실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 가장 하이테크했어요. 자동문, 센서로 작동하는 변기, 세면대, 그리고 다양한 기능의 비데까지. 심지어 화장실 칸막이 문은 바닥까지 완전히 닿아서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되었죠. 미국에서는 화장실 칸막이 문이 바닥에서 한참 떨어져 있어서 불편할 때가 많아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한국이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왜 그렇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청소하기 쉽게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일 거예요.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해요. 날이 저물어갈 무렵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저녁 노을을 감상하며 산책하다가 또 하나의 깔끔한 공중 화장실을 발견했죠. 이제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한국의 표준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공공 화장실 문화는 정말 여행자 친화적이에요. 화장실 걱정 없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자유예요. 서울 여행 나흘째 저는 다양한 지역을 탐방하며 한국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유명한 관광지인 남산타워와 명동 쇼핑가를 방문했죠. 여행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저는 한국과 미국의 화장실 문화 차이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산타워로 올라가는 길에 케이블카를 탔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서울의 환상적인 전경을 감상한 후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찾았죠.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화장실은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역시나 화장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화장실에 대해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일본인, 유럽인, 그리고 다른 미국인 관광객들까지 모두 화장실의 청결함과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하고 있었죠. 다른 미국인 가족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 중인 부부가 서로에게 미국도 이런 공공 화장실이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단순히 저만 감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산타워에서 내려와 명동 쇼핑가로 향했어요. 이곳은 서울의 쇼핑 중심지로 수많은 상점과 식당, 화장품 매장이 밀집해 있었죠. 쇼핑을 하다가 큰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의 화장실도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특히 이 화장실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문화적 차이는 파우더룸이었어요. 화장실 옆에 마련된 이 공간에는 거울과 의자, 심지어 화장품 테스터까지 있었죠. 여성들이 화장을 고치거나 머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공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공간이 고급 백화점이나 호텔에만 있는데 한국에서는 일반 상점에도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차이가 그저 디자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이것도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와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확실했죠.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어요. 미래적인 디자인의 이 건물은 한국의 현대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곳이었죠. DDP의 화장실은 마치 SF 영화에 나올 법한 디자인이었어요. 모든 것이 센서로 작동했고 심지어 변기 시트도 자동으로 교체되는 시스템이었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화장실 내부에 있는 비상 호출 버튼이었어요. 만약 화장실에서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담긴 시설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공공공간을 설계할 때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다양한 반응을 들으면서 화장실 문화는 생각보다 여행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행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철학과 사회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창문 같다. 청결함, 접근성, 무료 이용, 그리고 사용자 편의를 중시하는 이런 문화는 다른 나라들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이런 의외의 측면에서 받은 인상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 같네요. 서울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여행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고 한국은 제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경험을 선사해 주었죠. 특히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들을 정리해봤어요. 놀랍게도 화장실 문화가 리스트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온 여행객으로서 한국의 공공 화장실 시스템은 정말 감탄할 만했어요.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여행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다른 나라들도 본받아야 할 모델인지 생각해봤죠. 첫째, 한국의 공공 화장실은 무료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한국에서는 지하철역, 공원, 쇼핑몰, 관광지 어디서든 무료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여행자에게는 정말 큰 자유를 의미했죠. 화장실을 찾기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해야 할까? 하는 고민 없이 도시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둘째, 한국 화장실의 청결함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용한 모든 화장실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죠. 심지어 붐비는 관광지와 번화가의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지, 비누, 핸드드라이어가 항상 채워져 있었고 청소 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종종 지저분하고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화장지가 없거나 비누가 떨어진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셋째, 한국 화장실의 접근성도 큰 장점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지하철역마다, 공원마다, 쇼핑거리마다 명확한 표지판으로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좁은 골목길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었죠. 넷째, 한국 화장실의 첨단 시설도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비데, 자동문, 센서식 세면대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심지어 일반 식당이나 카페의 화장실도 예상 이상으로 현대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첨단 시설을 고급 호텔이나 최신 쇼핑몰 같은 곳에서만 볼 수 있어요. 특히 비데는 미국에서 아직 일반적이지 않은 시설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편의 시설이 표준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공공서비스, 특히 화장실 문화에서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도 분명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서 배운 교훈을 생각해 봤어요. 한 나라의 발전 수준은 화려한 고층 빌딩이나 첨단 기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즉 화장실과 같은 필수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공하는지도 중요한 척도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역시나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 구경을 하다가 한 외국인 가족이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국의 화장실은 정말 최고야. 다른 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이런 점을 배웠으면 좋겠다고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SNS에 마지막 포스팅을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공공 화장실 시스템이었어요. 깨끗하고 무료이며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이런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가 여행의 질을 얼마나 향상시키는지 깨달았어요. 미국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어요. 일주일 동안의 여행은 짧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죠. 그리고 가장 의외의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여행 블로그에 올릴 한국 여행 필수팁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맨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여행의 숨은 장점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공 화장실. 다른 나라 여행과 달리 한국에서는 화장실 찾기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여행의 편안함이 크게 향상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작은 목소리를 내보자고요.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사회가 시민과 방문객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니까요.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더 많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